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다시 파생 삼국지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1년에 4번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번은 3월 9일이 폭삭 망한 저 쓰레기 정권 싹 갈아치우는 날이어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파생 삼국지 거래일은 22일 오늘 포함해서 지금 11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D-11일입니다. 파생 삼국지라는 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코스피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들 이 포지션을 잘 분석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외국인들 21일 어제 종가 기준 포지션 확인하겠습니다. 1월, 2월 그 표는 편의상 만기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고요. 3월은 2월 11일부터 정리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3조 원대로 여전히 매우 강력한 숏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 후 어제 22일까지 외국인들 게임 특징을 정리해보면 2월 초까지 대략 5조 원대 선물 매도 포지션 유지하다가 2월 만기 날짜인 2월 10일 전후로 일부 매수를 하면서 이익을 실현한 것이고요. 지난 16일 장중에 거의 9천억 이상 강력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익 실현한 것입니다. 16일에 그 강력한 매수는 당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다고 보도가 되면서 안도렐리 거기에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후에 뻥으로 드러났고요. 미국 시장은 그 이후로 연일 폭락세입니다. 옵션에서는 만기 후에는 콜 매도, 풋 매도 이러면서 놀더니 16일 이후 콜 매수, 풋 매도 이렇게 또 변심을 하더니 22일 어제 변곡점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포지션을 설정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제 다시 풋을 대규모 순매수를 했습니다. 2월 만기 때 500억까지 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한 5분 1 수준 100억 순매수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을 해야겠죠. 콜 매수는 아직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매수 상태인데 본질은 강력한 하방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을 어제 구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즉 지수가 왕창 내려야 외국인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분류되는 이 일단의 투자 세력들의 다수는 지수가 다시 폭락할 것을 기대하는 포지션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현물을 보면은 2월 만기 전후로 대략 8천억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요. 반나절 정도 매도 공세 펼치면 다 틀어낼 수 있는 규모이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기서 벌어지는 미국 나토 연합군과 러시아 간 전쟁 양상 일단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철군설로 16일 하루 급반등한 이후에 미국 시장 계속 연일 폭락세입니다. 어제는 바이든, 푸틴 안고 없는 정상회담, 제가 보기에는 안고 없는 정상회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합의가 돼서 급락세 이어가던 미국 야간 선물이 상승 반전했고요. 코스피도 그래서 기사 회생을 했는데 그런데 장 끝나고 보니까 푸틴이 바이든 뒤통수를 아주 오지게 까는 것 같습니다. 돈바스 전쟁 지역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 두 곳이 2014년부터 인민공화국을 자칭을 해오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독립선언을 했고요. 푸틴에게 이거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푸틴이 특별안보회의를 열어서 이를 승인을 하고
그 칙령에다가 사인할 거라고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슐츠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도 슬금슬금 나오면서 우리 장 끝나고 미국 야간 선물이 플러스 300포인트, 다우 선물이 플러스 3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하다가 다시 슬슬 빠져서 결국 마이너스 300포인트 정도로 급락 마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휴장이었죠. 선물은 열렸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하고 푸틴이 만나봤자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푸틴은 지금 자기 도를 딱딱 두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들러리 서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봤자 푸틴은 바이든 보고 말이죠. 야, 우리가 쟤들 독립국 인정했으니 미국도 독립국으로 인정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 떼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바이든이 이런 말 들으러 갈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요일 저 회담이 열릴지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24일 내일 모레네요 벌써.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상황 전개가 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선물은 열렸고 다우가 마이너스 308포인트, 나스닥 100 그 선물이 마이너스 266포인트 결국 폭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25일 발표 예정인 코어 PCE 전망치가 나왔는데 12월에 4.9%였습니다. 연준 목표치는 2% 아닙니까? 근데 이제 25일 발표되는 건 1월 달께 발표되죠. 그래서 이걸 얼마 전 제가 이걸 다룬 영상, 마지막 아마 영상일 텐데 요거 다룬 마지막 영상일 텐데 언제 어디서 다루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뤘는데 그때 예상치는 4.8%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주간에 다시 확인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 4.8%면은 12월에 4.9보다는 살짝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예상치가 5.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2월 초보다도 인플레 전망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패드워치 3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지금은 25bp 인상 그 전망이 89%이고요. 확률 89%이고 50bp 인상 그 확률이 11%로 일주일 전보다는 그 25% 인상설로 25bp 올리는 걸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건 확실하니까 문제는 25를 올리느냐 50을 올리느냐 또는 75를 올리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25 올리는 건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50bp를 올리지 않고 25bp만 올리는 것이 과연 호재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봐야 할 것이 올리는 횟수 전망입니다. 어제 JP모건이 9번 인상세를 주장하고 나온 것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다는 것은 시장이 퍼졌다는 뜻입니다. 보도가 되지 않고 JP모건 혼자 알고 있다면 뭐 우리가 검토할 필요 없죠. JP모건 혼자 알고 있다면 JP모건의 의견이 보도됐다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 구석에 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9번 인상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연준회의가 7번 남았습니다. 매 회기마다 25bp만 올려도 연말에 기준금리 밴드 하단이 1.75% 된다는 거 아닙니까? 9번 올린다면은 2번은 적어도 50bp를 올려야 됩니다. 9번 올리려고 특별 미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뭐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은 50bp를 올려서 올해 말에 기준금리 밴드가 2.25에서 2.5%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상당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상황이다.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25bp씩 4번만
그 인상해도 충분할 거다. 이런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연준의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입으로 하는 말 잘 듣고 그 잘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3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분석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 그 회의록 그 미니처가 4월 달에 또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거 분석하고 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월 미니처 그 분석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면서 그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썩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가스 산업에서 지금 러시아 세력이 후퇴하고 미국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가스 산업 금년부터 대단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그걸 반영해서 그런지 저기 시추 작업 또 뭐 이런 것도 상당폭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 가스 산업 호황 잔치에 한국 조선산업도 당연히 숟가락 얹을 그 기회가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삼성전공업 매우 우호적이다. 그래서 빠지면 산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이고 적어도 지금 단기에는 시장이 다같이 침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전망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지표를 한번 보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다우, 나스닥, 또 코스피 200 이 주가지수 선물 비교한 겁니다. 최근 일주일 기간인데 미국 급락세 이어지는 건 분명한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플랫합니다. 플랫. 크게 봐서. 그렇죠? 일종의 디커플링 아닙니까? 한미 간의 이 지수 디커플링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긴축 리스크 이런 현재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는 리스크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게 아직 코스피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한꺼번에 모조리 반영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피는 위로 갈 위험보다는 아래로 갈 위험이 훨씬 더 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숏 포지션 유지가 저는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더 강화되는지 또는 이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는지 요거를 장중에 잘 관찰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적응을 한다는 거죠. adjust to market. 매우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숏 포지션 더 강화시킬 것 같고요. 그게 현명할 것 같고 현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물 폭탄 터질 가능성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